대망의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는 수학에서 공간으로 번역을 하는데 모아놓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보통 아시는 셋 있죠? 셋을 이제 어떤 구조를 가지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벡터 스페이스는 벡터 공간으로 번역이 되면서 벡터들을 모았는데 그게 어떤 구조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말로 바꾸면 한국이 있는데 한국인이 무엇이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벡터가 무엇이냐? 벡터는 여러분들은 보통 이과 수업을 받거나 하신 분들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어떤 양 이렇게 배우셨죠. 배우시거나 그 건너 들은 이야기들이 이런 걸로 있는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수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이런 정의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한정지으면 너무 벡터라는 것을 벡터의 쓰임새가 너무 한정된다는 거죠. 그런 첫 번째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정의하면 벡터를 사실상 정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뭐냐? 그럼 크기는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이냐? 라고 다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죠. 그럼 크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방향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그 마치 국적법에 한국인을 정의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뭐 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인을 정의하는 법은 한국인이 갖춰야 될 요건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인이 되는 거죠. 똑같이 벡터도 벡터의 조건을 혹은 충족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벡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 공간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겠지만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벡터에 정의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30페이지 하단에서 31페이지 상단까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죠. 벡터라는 게 있으면 벡터를 더한 것도 벡터여야 된다. 그리고 더하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 교환법칙이라는 게. 결합법칙이 있다. 항등원이 있다. 덧셈에 대한 예원이 있다. 실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있다. 그리고 1배한 것은 그 자체다. 그건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있는데 무엇이 벡터인가를 증명하려면 그것들이 이 성질을 다 만족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증명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우기 힘들죠. 국적법은 간단하죠. 아버지나 엄마가 한국인이면 된다. 근데 벌써 여기서 벡터의 조건이 많습니다. 8가지 정도. 7가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벡터는 수학자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먼저 고안한 것이라고 앞에 책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추상화는 나중에 됐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해왔던 작업을 다시 추적하면 됩니다. 무엇에부터서 시작했고 수학자들은 어떻게 추상화를 했나를 생각하면 벡터를 아시기 쉽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벡터는 누가 붙었냐 하면 앞에 첫 페이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벡터의 개념은 16세기 물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 방향과 크기를 가진 속도 개념을 다루면서 두 속도의 합성을 생각하였다. 방향이 같은 속도의 합성은 단순히 그 크기를 더하면 되지만 방향이 다른 두 속도를 합성하는 것은 난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스테빈과 갈릴레오로, 스테빈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십진소수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스테빈과 갈릴레오로 그림 3.1과 같은 방법으로 두 벡터의 합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뉴턴에 있어서 프린키피아에서 비로소 명확하게 서술되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벡터를 일반화, 추상화 한번 해봅시다. 자,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는 힘으로도 볼 수 있어요. 혹은 속도는 어떤 일정한, 아까 방향이라고 했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무엇이죠, 그죠? 무엇인데.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라고 봅시다. 그러면 힘으로만 봅시다. 힘이, 제 생각에는 힘이 더 나타내기 좋아요. 그럼 여기에,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의 어떤 점이 있는데 여기에 힘이 가해진다고 봐요. 그러면 얘를 힘이 가해진다는 말은 여기에 우리가 힘을 줘서 당긴다고 봐도 되죠. 그럼 내가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당긴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죠? 힘이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힘이 있는 거고. 그럼 힘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힘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면 힘이 있을 때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얘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힘을 또 줄 수도 있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을 때 똑같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같으면 두 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힘을 한 점에서 두 사람이 작용시킬 수가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가령 A라는 사람이 당기고 B라는 사람이 당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힘이 여기 작용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A와 B를 합친 힘이 어떻게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합친 힘은 이것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힘을 합칠 때 두 사람이 A의 힘하고 B의 힘을 합친 거랑 A의 힘을 합친 거랑은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힘에 관해서, 이런 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힘들을 몇 배씩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힘을 조절해서 그 몇 배씩을 우리가 실수를 사용해서 힘의 크기를 늘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세 사람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의 이렇게 C라는 힘이.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 사람이 했으니까 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힘을 더해서 C를 더한 것과 B와 C가 더해서 그 다음 A를 합친 것과는 같아야 자연스럽죠. 이 물리세계에서. 이런 것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실수배를 하는데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다시 어떤 실수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힘을 2배 하고 그 다음 3배 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한 번에 이걸 당긴 것하고 같아지죠? 6배하고 같아지죠. 그러면 L하고 K를 한꺼번에 한 거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이게 전부 조건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5개. 자, 그 다음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대 방향에 이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6. 자, 조건이 모두 몇 개죠? 7개 있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왜? 뭐가 빠졌는가? 이 실수배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실수배를. 그러면 실수 중에서 가장 단위가 되는 숫자는 뭐죠? 1이죠, 1. 그러면 어떤 힘에 한 배를 더한 것은 그 힘 그 자체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떤 힘에 한 배를 한 것은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힘들 혹은 이것을 추상화한 것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 것은.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이걸 다 떼고 나면 크기 방향이라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어떤 애들인데 그 애들은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면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이런 성질들을 이런 애들을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힘이라는 게 아니죠. 힘으로부터 벡터를 추상화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이 어떤 성질을 가진가를 쭉 살펴보면 이런 성질이 있는데 다시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을 그냥 벡터라고 하자 하면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특히 여기에 붙은 이런 몇 배 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그런데 이것을 실수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실수 벡터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것이 복수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복수수가 됐을 경우는 우리는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해요. 당분간 이 책에서는 실수 벡터 공간만 할 겁니다. 근데 복소수 벡터 공간은 언제 중요하느냐? 양자역학에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에 쓰는 것들은 상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상태는 벡터 공간인데 복소수 벡터 공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무엇을 정의를 하고 나면 이 수학의 모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얘. 왜냐? 그 정의에 맞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그걸 알아봐야죠. 그죠? 어떤 것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느냐. 그럼 어떤 것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보이려면 이 정의에 다 들어맞는 게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수니까 수를 갖고 해봅시다. 자, 힘은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을까? 계산은 안 돼요. 계산은 뭐를 통해서만 된다 했죠? 수를 통해서만 된다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수로 취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걸 하기 전에 얘들을 만족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 진짜로 있느냐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수의 세계에서 먼저 가져옵니다. 첫째,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자연수 집합. 둘째, 정수.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더 넓은 거 유리수.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실수. 다섯 번째, 복소수. 자,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니까 저런 애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가를 다 살펴봐야 돼요.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7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야 돼요. 다 만족하느냐. 자, 그럼 자연수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가? 왜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반대 방향이 없죠. 어떤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 없죠. 그죠? 혹은 힘이 없는 경우도 없죠. 0이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정수에서는 마이너스가 있고 0도 있는데, 자, 그러면 또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돼요. 대체로 얘들은 쉬워요. 그죠? 덧셈이니까. 나머지들을 봅시다. 자, 정수가 있을 때 실수배를 하면 걔는 정수가 안 되죠. 2라는 정수가 있는데 2분의 1배를 한 3분의 1배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정수 집합도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되는구나. 스칼라를 정수로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뭐라고 돼 있죠? 실수하고 복소수만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수는 안 됩니다. 그 스칼라는 필드라는 어떤 특별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스칼라는 실수 아니면 복소수만 되고, 실수를 스칼라로 가지면 실수 벡터 공간이고, 복소수를 스칼라로 가지면 복소수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수도 안 되고, 그럼 유리수는 되느냐? 왜 안 되죠? 실수배가 예를 들어서 루트 무리수를 곱해버리면 네네. 그죠? 그 유리수에 포함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실수는 되느냐? 자, 하나하나 다 체크해보면 다 돼요. 그죠? 이런 덧셈의 교환법칙 다 되죠. 곱셈의 결합법칙 되죠. 힘이 없는 경우 0도 있고, 실수배도 할 수 있죠. 실수의 실수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반대 방향 이것도 존재하죠. 다 존재하죠. 그럼 복소수 되느냐? 됩니다. 복소수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걸 보려면 얘 17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는가를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벌써 이제 다른 거죠. 실수도 벡터네? 벡터 공간이네? 가 되는 거죠. 스칼라뿐 아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수 벡터 공간을 했으니까 이제 복소수 벡터 공간을 해봅시다. 복소수 벡터 공간은 여기 개수가 복소수로 오는 거죠.
실수가 복소수 벡터 공간은 안 되죠. 이제 복소수를 곱해버리면 복소수가 되니까 아까 유리수에 무리수 곱하듯이 그러면 복소수 자체는 복소수 벡터 공간이 되느냐? 되겠죠. 되죠. 복소수는 복소수 벡터 공간. 그래서 아까 이야기드린 양자역학에서는 상태라는 것은 복소수 벡터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는 어떻게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복소수는 영어로 complex number인데 complex가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양자역학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복소수, 벡터 공간을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면 선생님 그 실수는 실수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복소수에서는 안 되고 복소수를 스칼라로 가지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복소수는 실수 벡터 벡터 스페이스. 스페이스에서도 되고 네. 복소수 스페이스에서도 벡터 그렇죠. 스페이스에서도 네.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서 벡터 공간이 되는 것, 실수 벡터 공간이 되는 것, 복소수 벡터 공간이 되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조금 복잡하게 합시다. 그러면 더 복잡하게 하는 방법은 원래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조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순서쌍이라는 겁니다. 순서쌍. 자, 순서쌍. 순서가 있는 쌍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실수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쌍이라는 말은 이것은 B하고 A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순서하고 똑같아야 똑같은 거죠. 그리고 A, B는 임의의 실수가 다 되고 그럼 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벡터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될까요? 이 7가지를 다 체크해야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덧셈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는가를 따져봐야 돼요. 수는 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순서쌍을 더하는 방법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혹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러면 이 정의를 나는 어떻게 정의를 해주느냐? A, B 더하기 C, D의 이를 정의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위치가 같은 것끼리 대해주는 겁니다. A 더하기 C, B 더하기 D. 그러면 이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정의가 또 필요합니다. 뭐냐? 실수배라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되느냐? A, B에 K배를 한다는 것은 정의를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성분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K의 A, K의 B.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선제 작업은 끝난 겁니다. 왜냐? 저런 것들의 덧셈을 정의를 해줬고 스칼라배를 정의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7가지를 다 만족하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힘이 없는 경우 존재하나요? 네. 0,0, 그죠? 2번 힘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걸 했는데 얘들이 원래 집합에 있는 거죠. 실수니까. 두 번째, 이거 성립하나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네.
얘도 성립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가 되죠. 안에 성분은 서로 대해서 바꿔주니까 그냥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죠? 김학래 선생님. 예. 예. 괜찮습니까? 예. 네.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반대 방향으로는 되나요? A, B의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 일곱 번째 한 배를 하면 그 자신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순서상은 뭐가 되죠? 벡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개는 되고 세 개는 순서상이 세 개일 경우 되죠. 네 개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죠. 만약 이게 무한계가 있으면 그것도 되죠. 그 끼리 다 대주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무한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유한계 무한히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유한계 뒤에는 다 0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유한계까지는 우리가 다 더할 수 있고 뒤에 무한계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죠? 벡터 공간이 되죠. 그러면 아까 실수는 이런 수가 몇 개 있었죠? 하나 1차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차원이라고 합니다. 3개 있으면 3차원, 4개 있으면 4차원. 이제 차원을 알겠죠? 무한계 있으면 무한차원입니다. 아, 복잡한데 무한차원은 왜 써먹어? 하지만 양자역학의 상태는 무한차원입니다.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방향이라는 게 안 보여요. 벡터에서. 방향이 보여요? 없잖아요. 크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것이 벡터라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성질을 가지면 벡터니까 우리가 실생활이나 자연에 있어서 만약 이런 성질들을 가진 집합이 있으면 그것을 벡터로 간주하고 숫자로 바꿔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잘못한다는 벡터 설명을 잘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깊은 뜻이 있겠죠. 그렇게 설명하는.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3차원에서 힘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이제 물리에서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그런 설명은 사실은 40~50년 전의 설명이에요. 왜 안 되느냐?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워드 투 백이라는 작년에 데이터. 가르쳐 주신 네. 건데. 그 구글에 딥러닝에 쓰는 프로그래밍이 이거죠.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들을 벡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간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방향이라는 건 없는 거죠. 만약 3차원 공간에서 힘을 다루는 우리가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 혹은 그에 대해서는 세상을 알고 싶다면 크기와 방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차원 공간에서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차원이 넘어가 버리면 가령 이게 4개만 돼도 또 방향이라는 게 없잖아요.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에는 그 정의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힘부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추상화. 그게 업적이 처음에 저자는 그라스만의 착상 벡터를 추상화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사람이 벡터와 행렬을 가장 먼저 추상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초판이
또 안 팔렸대요. 초판이 뭐 600건인가 이랬는데 몇 건이 안 팔려서 다 폐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건도 첫 번째 책의 생각을 더 이래 다듬어서 했는데 또 안 팔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낙담해서 수학자에서 직업을 바꿉니다. 뭐로 바꿨을까요? 은하학자로 바꿉니다. 은하학자로. 은하학에서도 대단히 그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굉장히 앞서 같은 사람입니다. 니체 비슷해요. 네? 니체도 언어학을 했지만 메인 아, 예. 강대도 잘. 그래서 29페이지 책을 보시면 세 번째 줄 제자도 그렇게 써놨죠. 벡터는 좌표축과 무관한 개념이다. 벡터의 크기와 방향은 좌표축에 상관없이 벡터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본질적인 성질. 순서열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좌표는 좌표축의 설정에 따른 비본질적 성질이다. 벡터를 가장 단순한 수준까지 추상화하려면 벡터가 가진 본질적인 성질을 파괴해야 된다. 추상화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도록 복잡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만 끌어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수학자들의 일이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것만 보고 필요 없는 가지는 쳐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숫자가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떻게 볼 때 그런 본질적인 성질을 가진 것들을 수학적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좀 드려도 네. 두 개 벡터를 합성하는 그 방법은 네. 저 7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하기, 아, 네. 더하기, 합성, 더하기. 그 더하기인데 네. 그거의 크기를 지금 이 화살표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알 거죠. 예. 더하기를 하는데 그게 평행사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나중에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연속 문제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다 풀어봅시다. 연속 문제 3.1 벡터 V에 대하여 0 곱하기 앞에 0은 숫자입니다. 뒤에 V는 벡터예요. 0 곱하기 V는 뒤에는 0 벡터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0 벡터임을 보여라. 자, 옆에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0 곱하기 v 다음에 0이 0 벡터인가요? 0인가요? 0 벡터죠. 아무 의미 없는. 0 벡터. 0하고 0 벡터가 다르죠. 0은 앞에 숫자고 스칼라 뒤에는 0 벡터. 0 벡터고요. 두 놈은 다른 놈입니다.
영 벡터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가요? 아무 힘이 없는 상태. 힘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 힘이 없는 상태는 그건 영 벡터라고 하죠. 아무 힘이 없는 상태는 어떤 벡터에 그 벡터를 대도 원래 벡터가 된다는 거죠. V 더하기 0 벡터는 V가 되는 거죠. 그죠? 아무 힘을 대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 되셨어요? 앞으로 오세요. 저쪽 앞으로 가셔야겠다. 풀어야 돼요? 자리가 없어요. 이게 화면에 나오던데. 지금 연속 문제 푸는데 앞에 설명을 안 들으셔서. 네, 그냥 읽겠습니다. 네. 엄청 좋다. 자, 옆에 힌트를 보면 지금 힌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네. 힌트는 뭐죠? 0 더하기 0 앞에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죠? 얘는 뭐하고 같죠? 0이죠 이거.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맞죠? 그죠? 얘는 뭐죠? 우리가 이거 풀면 0v 더하기 0v죠. 얘하고 얘하고 같죠? 그럼 0v는 뭐가 되죠? 0이에요. 0V. 그게 네. 정확하게 하면 그 우항이 예. 0 곱하기 v 벡터 빼기 예. 0 곱하기 v 벡터. 그렇죠. 그리고 예. 그게 0 벡터. 같은 걸 빼줄 수는 있잖아요. 벡터에서는. 그래서 예. 0 벡터. 얘 빼주면 좌변 우변에서 서로 빼주면 남는 건 여기고 어떤 벡터를 대해서 자신이 되는 건 0벡터밖에 없는 벡터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0은 하나가 스칼라 양인데 0 벡터는 예를 들어서 2차원이면 0,0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아까 아무 힘이 없는 상태를 했죠. 아무 힘이 없는 상태는 0벡터인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상태가 0벡터죠. 예. 근데 그게 0이다라는 말이 그게 0은 아니죠. 0 곱하기 어떤 벡터라는 거죠. 아니 지금 문제가 벡터 V에 대하여 0벡터는 0의 힘을 보여라라고 써있잖아요. 아니, 영 0이 아니죠. 잘 잘 보세요. 두껍잖아요. 숫자는 가늘게 썼고 이건 볼드체로 돼 있잖아요. 왼쪽 0은 스칼라고 오른쪽 0은 0 벡터죠. 아, 그 얘기 그거는 네. 볼드체는 다 벡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 이제 이해되시죠? 이해하셨어요? 표기를요. 예. 할 때 위에다 발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벡터 이렇게. 저는 귀찮아서 봐라. 네. 근데 방금 책은 다 대부분 볼드체로 나와요. 네. 책의 표지. 근데 0벡터인지 0인지도 예. 우리가 보통 구분하려면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0은 숫자고 벡터는 벡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컨텍스트로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0 곱하기 1벡터는 0벡터임을 보여라.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숫자 스칼라 0을 곱하면 그건 0벡터라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0배를 하면. 증명하러 보니까 증명 결과물이 좀 없었네요.
콜럼버스에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은 전형적인 테크닉입니다. 전형적인 테크닉. 수학에서. 예. 산수에서도 0은 0임을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하죠. 0의 특징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해도 0입니다. 저 0 곱하기 9이 벡터 더하기 0 곱하기 9는 예. 저쪽은 0 벡터 예.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합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예. 영향일 수밖에 없는 예. 얘기입니다. 예. 10분 쉬었다 할게요.